자, 이제 강화학습에 대해서 논해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는 강화학습 없이 정말 완전히 순수하게 언슈퍼바이즈드, 그러니까 어떠한 지도도 없이 진행되는 학습이었던 거고요. 이제는 이제 강화학습이라는 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 네트워크에 이 인공지능의 목적을 부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한 거지만 강화학습의 유일한 목적은 웨이트를 최대한 높이는 거죠. 웨이트가 아니라 리워드를 최대한 높이는 거죠. 가장 많은 보상을 얻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방법론 중 하나로서 폴리시 그레디언트 메소드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폴리시 그레디언트 메소드에서 먼저 폴리시가 뭔지를 알아보면은, 폴리시가 사실 인공지능이에요. 저희가 생각하는. 그래서 이제 어떤 지능인 건데, 폴리시는 이제 어떤 스테이트, 내가 현재 어떤 상태에서 어떤 무슨 액션을 취할 건지를 결정하는 그런 함수예요. 정확하게는 현재 내가 어떤 스테이트에 취해 있을 때 어떤 액션을 할 거다라는 몇 퍼센트 확률로 그 액션을 취할 거다라는 그런 결정을 하는 함수인 거고, 이것 자체가 정말 인공지능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 사람이라는 것도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다만 이제 좀 수학적인 포뮬레이션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언제나 그 스테이트에서 그 정해진 행동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약간 확률적인 것도 있으니까 그 확률성을 저희가 포함하기 위해서 폴리시는 확률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인간의 예를 들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배가 고프다라는 스테이트에 놓여 있을 때 밥을 먹는다라는 액션을 취할 수도 있고 빵을 먹는다라는 액션을 취할 수도 있죠. 그런 것들, 예를 들어서 근데 내가 만약에 배가 고플 때 빵을 먹을 확률이 60%고 밥을 먹을 확률이 40%다. 이건 사람마다 다 다르죠. 학습이 된 게 다 다르니까 사람마다. 어쨌든 그런 거를 이제 저희가 폴리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잘 학습된 폴리시라면은 리워드를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배가 부른 게 리워드로 하면 최대한 배가 부른 방향으로 리워드가 그 액션이 학습이 됐겠죠. 그리고 그러면은 그 학습을 어떻게 하는가를 저희가 살펴봤는데, 일단 먼저 이제 수학적으로 봤을 때 이런 식을 사용을 해요. 좀 처음 보는 분들한테 많이 낯설 수가 있는데, 요 대문자 d를 써가지고 이 d 타우라고 부르는 거를 저희가 패스 인티그랄 경로적분이라고 부릅니다. 되게 좀 실제 계산한다 보다는 추상적인 컨셉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타우를 저희가 트레젝토리라고 부르는데요. 트레젝토리가 뭐냐 하면은 어, 저희가 이 트레젝토리는 1년의 어떤 히스토리라고 해야 될까요? 저희가 최초의 어떤 스테이트에 놓여 있을 때 최초의 스테이트 S라고 쓸게요. S0에 놓여 있을 때 이 폴리시에 의해서 어떤 액션을 취했어요. 어떤 액션을 취했더니 저희가 스테이트 1이라는 걸로 이동을 했어요. 액션을 취했으니까 이제 저희의 스테이트가 변하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빵을 먹었더니 이제 배가 부르더라라는 스테이트로 변한 것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이 폴리시 외에도 다른 함수를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바로 이제 전이 확률, 뭐 트랜지션 프로베빌리티라는 건데, P라고 할게요. 요거는 이제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은 S0라는 상태에서 S0라는 상태에서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그러니까 최초의 상태에서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다음 스테이트로 전이할 트랜지션이 이루어질 그 확률인 거예요. 배가 고팠는데 밥을 먹었더니 부를 확률, 이런 것들이 전이 확률인 거죠. 그리고 이 전이 확률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물리 법칙 같은 거니까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건 학습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이제 이 폴리시만 학습해가지고 리워드를 최대화하고자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리워드를 최대화할 수는 없고 리워드의 기대값을 최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 J가 리워드의 기대값인데 왜 그런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타우라는 트레젝토리는 이제 스테이트에서 어떤 액션을 취해서 다음 스테이트가 되고, 또 그때 또 어떤 액션을 내가 취해가지고 어떤 스테이트가 되고, 이런 1년의 히스토리를 트레젝토리라 불렀죠. 그러면은 저희가 폴리시랑 트랜지션 프로베빌리티처럼, 트랜지션 프로베빌리티 이 두 가지로부터 트랜지션 프로베빌리티를 저희가 P라고 쓸게요. P랑 파이로부터 어떤 트레젝토리가 나올 확률을 저희가 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구하느냐? 이거를 저희가 트레젝토리가 나올 확률이라고 정의를 할게요. 그러면은 최초의 어떤 스테이트에 저희가 놓여 있을 때 S0에서 저희가 어떤 액션을 취할 거예요. S0에서 이제 이 액션이 나올 확률,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그 스테이트에서 내가 이 액션 제로를 취했을 때 이 S1을 취할 확률, 그리고 거기다 또 곱해준 거죠.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S1, 내가 S1에 놓였을 때 액션 1이란 걸 취할 확률, 그리고 또 거기서 이제 액션 1에서 이제 또 연쇄적으로 액션 1에서, 그러니까 스테이트 1에서 액션 1을 취했을 때 또 이제 스테이트 2가 될 확률. 그래가지고 이 트레젝토리는 뭐냐면은, 트레젝토리는 내가 최초에 S0에 놓여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A0를 취해가지고 X1으로 갔고, 요 S1, 또 액션 1을 취해가지고 S2로 가고, 뭐 이런 일련의 이 트레젝토리가 형성될 확률을 이렇게 쭈루루루 곱해줌으로써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거를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최초에 S0에 저희가 있었다고 했을 때, 이제 S0로부터 어떤 액션을 취하고 그 액션을 취했을 때 또 다음 스테이트로 갈 확률을 곱해주고 계속, 이 파이는 곱한다라는 의미거든요. 이 대문자 파이는 전부 다 이제 마치 시그마는 전부 다 더하는 거라면은 파이는 전부 다 곱해주는 건데, 이걸 다 곱해주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 트레젝토리가 나올 확률, 그거를 저희가 결정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 저희가 이 폴리시가 인공지능이라고 했었죠. 이 폴리시를 결정하는 파라미터들이 있을 거예요. 저희 인공지능 딥러닝도 그렇고, 뭐 저희 SNN도 그렇고, 이 경우에는 그 네트워크의 웨이트가 되겠죠. 세타라는 파라미터는 웨이트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그래서 저희는 이 세타를 최적화해가지고 폴리시가 이 트레젝토리가 나올 확률이라고 했었죠. 이 확률 곱하기 리워드, 즉 무슨 얘기냐, 리워드의 기대값인 겁니다. 기대값을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리워드가 이제 물론 어떤 트레젝토리를 따라갔을 때는 그 리워드를 얻을 확률이 굉장히 크지만, 근데 대신에 그 트레젝토리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낮다면 그 트레젝토리는 좀 기피를 하는 게 맞겠죠. 아무래도 그런 식으로 좀 확률적으로 분배를 해가지고 최대의 리워드를 얻을 수 있는 그 리워드의 기대값을 최적화하는 방향으로 이게 작동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할 거는 뭐냐면은 요 J, 이게 리워드의 기대값이라 했죠. 이 리워드의 기대값을 세타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레디언트 어센트라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혹시 그레디언트 어센트나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방법론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쉽게 설명드려가지고, 저희가 어떤 값을 최적화한다라고 했을 때 그레디언트는 그 값을 조금 변화시켰을 때 이 값이 얼마나 변할까에 대한 값인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미분하고 똑같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dx분의 d에서 이제 어떤 함수가 있을 때 이게 3이었다 그러면은 x가 현재 6이었는데 6.01로 바꾸면은 대강 f는 애초에 뭐 f가 처음에는 그러면 뭐 4였다 그러면 4에서 한 4.03이 될 거다, 이런 식으로 한 0.3배 커진다, 뭐 그런 의미죠. 미분이 마찬가지로 편미분도 그 값을 조금 바꿔줬을 때 그 다변수 함수가 변하게 될 그 비율 같은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레디언트가 양수다 그러면은 그 파라미터를 증가를 시켰을 때 그 함수가 증가하게 될 거다라는 뭐 그 정도의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값을 편미분 해줘가지고 그레디언트를 구하는 것을 통해서 이 강화학습을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그 미분을 어떻게 하느냐를 이제 저희가 하는 방법을 좀 약간 수학적이긴 한데, 이 확률에다가 로그를 취하고 이제 이걸 지금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그냥 이런 식으로 이제 쭈루룩 했을 때 이제 수학적으로는 이런 식이 유도가 되고요. 그리고 요 앞서 말씀드린 요 d타우 파이 세타가 그 트레젝토리가 나올 확률이라고 했어요. 요 d타우는 뭐냐면은 되게 좀 추상적인 값인데, 확률이 타우라는 게 연속적인 트레젝토리라고 제가 생각을 해보면은 무한히 많은 트레젝토리가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확률 밀도도 이제 당연히 원래라면은 확률로만 따지자면 이 트레젝토리가 정확히 이 트레젝토리를 따를 확률은 거의 0에 수렴하게 돼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그러면 이 값이 0이 될 수는 없으니까 그 0에 수렴하는 그러니까 얼마나 잘게 쪼갤지에 대한 항을 이 d타우에다 넣어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이제 이 기대값은 저희가 몬테카를로라는 거를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거 수학적으로 전부 다 이제 계산을 하기보다는 실제로 내가 이론상 이 트레젝토리 나올 확률이 이 디타우라는 매우 작은 값이에요. 매우 작은 값, 뭐 0.0001 뭐 이론적으로는 매우 작은 값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정확한 트레젝토리 나올 확률이 대강 디타우 p 타우다라고 했을 때 이런 류의 적분을 그냥 정말로 타우를 저희가 샘플링을 해봐요. 그러면은 당연히 그 샘플은 이 확률을 따르겠죠. 그랬을 때 그 많은 샘플들에 따라 가지고 이 트레젝토리에 따라서 결정되는 그 함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무수히 많은 저희가 트레젝토리에서 샘플된 그 f 값을 계산해 가지고 그 평균을 내보면은 이 적분값과 같을 거다라는 이제 실제로 수학적인 계산을 하지 않고도 실험적으로 이 적분값을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인 건데, 그걸 통해 가지고 그냥 저희가 정말로 그 프로그램을 많이 돌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평균적으로 나온 값들을 저희가 구할 수가 있고, 그걸 뭐 미분을 하게 되면은 뭐 저희가 폴리시 그레디언트를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사실 이 폴리시 그레디언트만 해도 하나의 그 수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직관적으로 이 정도만 잘 이해가 안 되셔도 어쩔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별도로 찾아보시고 그러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폴리시 그레디언트라는 개념이 직관적으로는 이러한데, 그러면은 이제 저희 뇌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 폴리시 그레디언트 방식이 작동이 돼서 강화학습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모듈레터리 뉴로 트랜스미터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텐데요. 모듈레터리라는 거의 의미는 뭐냐면은 뭐 뉴로 모듈레터리라고도 설명을 하는데, 그러니까 뉴런 하나하나에 그 시냅스 하나하나에 작용한다기보다는 여러 시냅스에 좀 전역적으로 글로벌하게 작용하는 그런 신경 전달 물질들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예시로 도파민과 아세틸콜린을 뭐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도파민이나 아세틸콜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석세스와 노블티, 좀 뭔가 새로움이죠. 그리고 석세스는 성공이고, 그런 거에 민감하게 반응해가지고 이제 나오게 되는 건데, 뭐 잘 아시다시피 도파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막 보상이라든가 중독 회로랑도 관련이 있고, 아무튼 이제 리워드와 관련된 겁니다. 저희 인간에게 있어가지고 물론 뭐 쾌락 같은 것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그런 이제 뭐 배부름 뭐 그런 뭐 어떤 욕구 외에도 근본적으로 이제 갖고 있는 이런 리워드들이 석세스나 노벨티가 되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뭐 진짜 정말 실제로 그게 뭐 어떤 뭐 욕구를 전해준다 하지 않더라도 뭔가 막 새로운 걸 보거나 석세스를 했거나 해도 막 뭔가 리워드를 받게 되는 건데요. 그랬을 때 그거를 관장하는 그런 신경 전달 물질들이 이제 그런 모듈레터리한 기능을 하는 게 도파민 뭐 그런 거 외에도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습니다. 음, 아무튼 저희가 오늘 좀 관심 있게 볼 거는 이 두 물질이고요. 이제 도파민은 이제 석세스랑 크게 관련이 있고, 아세틸콜린은 어떤 노벨티, 새로움이랑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럼 이런 물질들, 이런 모듈레터리 MT들, 그냥 MNT라고 할게요. 이 MNT들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 이론이 있어요. 먼저 퍼미시브한 거는 음, 이런 MNT들이 학습에 작용을 하는데, 어떻게 작용하냐면은 일정 스레시홀드 이상의 그 레벨이 돼야지만은 이제 그 학습이, 그러니까 뉴런의 시냅스가 플라스틱하다, 그러니까 변하게 한다. 그러니까 퍼미시브한 거죠. 특정 수준 이상이어야지만 이제 학습이 진행된다라는 그런 식의 이론이 있고, 그리고 또 멀티플리커티브하다라고 하는데, 이제 뉴로플라스티시티가 높을수록 잘 일어나고 MNT가, 그리고 이제 낮을수록 MNT가 잘 안 일어난다, 이런 이제 멀티플리카티브한 그런 성질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론도 있는데, 저희는 이제 멀티플리카티브한 그런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제 먼저 Rmax라는 이론을 설명드리겠습니다. Rmax라는 게 뭐냐면은 저희가 그 리워드라고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그 신경 전달 물질의 레벨을 최적화하는 방향, 즉 최대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학습을 저희가 진행을 했을 때 패배 법칙을 유도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알맥스 관점에서 해배 법칙이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그거를 좀 말씀을 해볼 텐데요. 먼저 이제 아까 앞서 보여드린 그 플리시 그레디언트와 같은 방식의 학습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 R은 그 MNT의 레벨이에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리워드죠. 저희가 그냥 MNT의 레벨 자체를 리워드라고 정의하기로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 파이는 그 여러 뉴런들, 그 뉴런 그룹들의 그 스파이크의 히스토리입니다. 그뭐 트레젝토리 같은 거죠. 뉴런들이 이렇게 막 어떻게 파이어한 그 패턴들의 그 기록들. 그래서 뉴런들이 파이어할 수 있는 모든 그 경우의 수를 이제 다 이제 그 확률을 고려해가지고 이렇게 적분을 하게 된 거고요. 음, 그리고 요 P는 그러면은 그 뉴런이 그런 식으로 그 뉴런들이 그 많은 뉴런들이 그러니까 저희 네트워크의 모든 뉴런들이 그 해당 패턴으로 그 시공간적으로 이렇게 파이어하는 그 히스토리가 나올 확률 그 트레젝토리를 이제 P 파이라고 한 거고 그러면은 당연히 그 파이어한 히스토리는 네트워크의 그 웨이트에 의해서 결정이 되니까 W가 저희 웨이트입니다. 저희가 학습해야 될 거는 네트워크의 시네틱 웨이트인 거죠. 조금 애매한 게 지금 저희가 앞서서 요 확률에 대해서 사실 논의한 적은 없어요. 지금까지 저희가 배웠던 모델은 전부 다 결정론적인데 왜 지금 확률이 나오느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사실 그래서 이 확률이라는 거는 실제 그 뉴런의 물론 저희가 모델을 만들기에 따라서 확률을 정의할 수도 있지만은 실제로 의미 있는 확률보다는 저희가 그, 그 확률에 대한 근사적인 실제로는 이제 결정론적이지만은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근사적으로 이게 나오게 어떻게 나오게 될 건지에 대한 그런 어떻게 보면 저희의 믿음 같은 거죠. 믿음 저희가 가정하는 함수를 실제로는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잘 정의된 함수는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요 식을 바탕으로 저희가 이 주의를 미분을 해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면은 웨이트가 정말 단순해요. 요 h는 헤비한 펑션인데 헤배 법칙의 학습률과 똑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요 r 텀을 저희가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보면은 강화 학습이 아니라 그냥 헤배 법칙에 의한 학습인 거예요. 근데 여기다 r 텀을 살리게 된 거예요. r 텀을 곱해준 거죠. 그래가지고 리워드를 많이 받으면 헤배 법칙하고 똑같이 학습을 하되 더 많이 학습하고 리워드가 적었다 그러면 적게 학습하고 리워드가 빵이었다 그러면 학습을 안 하고 리워드가 음수였다 그러면 학습이 거꾸로 진행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학습을 하게 될 거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곱해진 거 멀티플리케이션이죠. 멀티플리카티브 하다라는 관점을 저희가 취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알맥스 이론에 관한 논문을 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확률, 이 파이의 확률을 저희가 푸어성 분포로 가정을 했어요. 조금 이따 다시 잘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러니까 실제로 푸어성 분포를 절대 따르지 않아요, 뉴런이. 근데 이제 저희가 그렇게 믿었을 때, 그리고 그렇게 믿을 만한, 물론 틀렸다는 걸 본인도 알지만, 이제 좀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그 유사한 그런 분포를 따르게 된다라고 저희가 이제 가정을 했고 실제로 그 룰을 바탕으로 이 식을 유도해가지고 학습을 했을 때 이제 잘 작동하기 때문에 요 식이 의미가 있게 되는 거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 학습률이 M이 아니라 R 리워드죠. R이 어떻게 유도되는지 유도를 저희가 살펴보진 않을 거예요. 좀 지나치게 수학적이다 보니까. 근데 요 이제 H가 이제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익스플리시트한 폼을 저희가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대강 그림으로 나타내면은 요래요. 요 익스포넨셜 디케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건데 이제 익스포넨셜 디케이는 지금 계속 많이 나왔으니까 다들 익숙하시죠? 근데 이 경우엔 조금 다른 맥락으로 사용이 되는데 음,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은 아무래도 지금 몬테카를로로 저희가 이 값을 계산하다 보니까 좀 값들이 노이지해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이 노이지한 값들을 한 번에 맹신해 가지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이제 일종의 이제 로우 패스 필터라고도 볼 수 있는데 신호가 이렇게 막 이렇게 되게 막 노이지하게 나오면은 저희가 사실 원하는 거는 이런 이제 부드러운 곡선인 거잖아요. 이걸 원하는 건데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구현할 거인가에 대한 하나의 방법론으로서 이렇게 어, 그 순간의 그 값들을 전부 다 믿지 말고 이제 그 여러 값들이 모였을 때 이거를 다 이제 더해준 거
다 더해준 그 평균을 사용한다, 뭐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식으로 써봤을 때 이렇게 익스포넨셜하게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좀 누적된 값들, 누적되게 일관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노이지한 값들이 있으면은 전체적으로 이게 높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고 그런 건데, 전체적으로 이제 그 막 누적해 보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대체 높은 값들이 많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 좀 평균보다 높은 값을 사용하고, 그런 개념이 이제 익스포넨셜 필터인 건데, 그 익스포넨셜 필터를 사용해 가지고 좀 노이지함을 해결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 생물학적으로도 타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림으로 보면은 그래서 이런, 이게 헤비한 펑션 h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이 익스포넨셜 필터, 바로 그 학습률을 적용하기보다는 좀 지수적으로 좀 유보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좀 전체적으로 경향성이 이제 일관될 때만 약수를 적용하는 그런 식의 필터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렇게 리워드 r을 곱해주면은 최종적으로 웨이트의 변화율이라는 것이 나오게 된다라는 게 알믹스 이론인 거고. 그래서 그러면 H가 뭔지, 대체 H가 뭔지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H가 뭔지, 그리고 이 식은 대체 왜 나오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저희가 안타깝게도 요 발표의 특성상 너무 막 수학적으로 모든 걸 다 유도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지금 유도 과정은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고요. 정말 관심 있으신 분은 이 시혜와 승씨가 이제 2004년에 쓰신 논문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논문에서는 이제 헤비한 펑션, 아까 h를 이제 구하였죠. Rmax의 관점으로서. 어떻게 구했냐면은 푸어성 분포를 가정을 했어요. 푸어성 분포가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어, 람다, 평균적으로 어떤 단위 시간, 예를 들어 내가 1년이라고 할게요. 1년 동안에 이제 어떤 사건이 발생할 그 기대값, 한 평균적으로 그 사건이 한 100번 정도, 1년에 100번 정도 발생한다. 어떤 특정 기간에 람다번 발생한다고 했을 때 그 사건이 실제로는 K번 발생할 확률.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평균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어, 어떤 사건이 평균적으로 이제 100번 일어난다고 해도 뭐 99번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평균적인 거지. 그 기간 사이에 이제 99번 일어날 수도 있고 101번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뭐 평균적으로 100번 일어나는데 막 10,000번 일어날 확률은 거의 0에 수렴하겠죠. 뭐 그런 것들을 계산하는 게 푸아동 분포입니다. 즉 람다는 기대값,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사건이 몇 번 일어날 건지에 대한 기대값인 거고, K는 그래서 실제로 몇 번 일어났는지, 그때 이제 요 값들을 대입해 주면은 평균적으로 람다번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 K번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확률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K를 무한대까지 다 더하게 되면은 요거는 이제 어 K를 이제 빵번부터 무한대까지 다 더하게 되면은 얘는 당연히 1이 되는 그런 함수일 거고요. 아무튼 그런 분포를 푸아성 분포라고 부르는데, 뉴런이 푸아성 분포를 따른다라는 그런 가정하에서 이제 이 논문은 논리를 전개를 합니다. 당연한 거지만 사실 틀렸어요. 뉴런은 푸아성 분포를 따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저희가 이제 앞서 봤던 거는 확률 분포가 아니라, 이런 확률 분포가 아니라 실제로 결정론적이었죠. 물론 저희가 노이즈를 추가해가지고 노이즈를 추가할수록 점점 더 이제 푸어성 분포에 가까워진다고는 해요. 수학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또 이제 실험적으로도 살펴봤을 때 뉴런들의 파이어 레이트랑 이제 평균의 비율이 한 1에 되게 가깝다. 푸어성 분포의 강한 특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이게 푸어성 분포라고 어심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너무 큰 무리는 없다. 실제로 푸어성 분포는 아니지만 좀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좀 노이지하고 이제 좀 긴 시간 관점에서 봤을 땐 푸어성 분포다라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푸어성 분포의 람다를 저희가 결정을 해야 돼요. 람다가 평균적인 파이어 레이트인 거죠. 그게 I에 의해서 결정된다고요. 인풋 커런트. 인풋 커런트에 어떤 모종의 함수를 넣어주게 되면은 저희가 람다를 결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현재 전류가 현재 전류에다가 이제 어떤 모종의 함수를 취해가지고 이 람다를 얻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람다, 이 뉴런의 파이어 레이트는 직접적으로 인풋 커런트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F는 I가 증가할수록 커지는 그런 함수일 거고요.
그 단조 증가한다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전류가 클수록 람다가 커지는 거죠. 뭔 얘기냐? 전류가 클수록 그 뉴런이 더 자주 파이어한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류의 모델을 레이트 모델이라고 하거든요. 레이트 모델적인 그런 관점에서 바라본 겁니다. 실제로는 틀려요. 당연한 거지만 이 모델의 단점은 이런 그 파이어의 레이트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그 뉴런이 정확히 어떤 타이밍에 파이어인지, 그 스파이크의 타이밍에는 굉장히 둔감한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한 그런 모델이긴 하지만 대신에 수학적으로 단순해가지고 유도하기가 쉽죠. 그래가지고 이제 람다가 그 뉴런이 스파이크를 하는, 그러니까 몇 번, 그 기간 동안에 몇 번 파이어를 하는지에 대한 그 기대값이라고 했죠. 람다는 전류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결정이 된다. 이런 식의 관계를 current discharge relationship이라고 하거든요. F라는 이 함수가 current discharge relationship 혹은 FI 커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 유도에 있어가지고 사용할 모델에서는 전류는 그럼 어떻게 결정되는가 하면은 W라는 웨이트랑 H라는 어떤 값이 있어요. H가 뭔지 설명을 드릴게요. Wij랑 Hij, 여기다 시그마에 이게 J가 빠졌는데 J항에 대해서 전부 다 이 값을 더해준 만큼이 이제 전류다라는 건데, H는 그러면 뭐냐? H는 이제 J번째 뉴런에서, 그러니까 프리시냅스죠? 프리시냅스에서 파이어가 발생했을 때, 이 경우에 시간 지연을 구현하진 않았어요. 파이어를 구현했고, 요게 이제 그 신경 전달 물질이 확률적으로 분비되냐, 분비가 안 되느냐인데, 일단 지금 그건 중요하지 않고, 이제 프리시냅스에서 이렇게 파이어가 발생해가지고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되었을 때, 이 H 값이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IJ 사이에, 시냅스 사이에 이 H라는 저희가 정의한 값이 증가를 하게 되고, 그러면 이 H 값에다가 그 시냅틱 웨이트가 곱해져가지고 최종적으로 그 I번째 포스트 시냅스의 인풋 커런트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게 익스포넨셜 디케이 텀이 사용이 되었죠. 여기 익스포넨셜 디케이가 발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저절로 이렇게 떨어진다라는 거고요. 그랬을 때 최종적으로 봤을 때 그 유도 과정은 좀 복잡하지만 어쨌든 푸화성 분포에다가 요 P에다가 아까 그 값들을 또 넣어주고 이것저것 조작을 가해주면은 결론적으로는 이런 식이 나오게 되는데, 이 식의 의미는 이런 식으로 익스플리시트하게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에타랑 R은 똑같죠. 근데 이제 이 H랑 H 프리일 때 H의 값은 이렇게 정의가 돼요. 이 값에서 이제 이 값의 의미가 뭐냐? H라는 거는 이제 뭐 파이어 했을 때 와이어 하는 그런 함수인 거죠. 그러니까 스파이크, 디렉 델타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 포스트 시냅스가 파이어 했을 때, 그때 일단 LTP를 넣어줘요. LTP를 넣어주는데, 이 FI는 아까 인풋이라고 했죠. 평균적으로 람다번 파이어 하는 거니까 이 스파이크가 람다번보다 많이 파이어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대한 것보다 더 많이 파이어 했다. 그러면은 러닝을 강화를 시켜줍니다. LTP를 발생을 합니다. 반면에 이 스파이크가 내가 기대한 이 평균적인 것보다 못했다, 덜 파이어했다. 그러면은 이 파이어를 약화를 시켜줍니다. 뉴런 하나만으로는 그걸 결정할 수가 없겠죠. 다른 뉴런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했을 때 그 하나의 그 인테그레이션이죠. 그러니까 그 I랑 J라는 뉴런 외에도 뭔가 이제 K라는 뉴런도 얘한테 시냅스를 해줬을 거고, 그러니까 J랑 K가 동시에 파이어를 해가지고 이 I라는 뉴런을 파이어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기대한 것보다 J만 있었을 때 기대한 것보다 더 많이 파이어하는데 성공을 해줬으면은 얘는 강화가 될 거고,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약화가 된다라는 의미인 거고요. 즉 이제 그 BCM 이론에서 아까 말씀드렸었죠. LTP도 있어야 되지만 LTD도 있어야 된다. 즉 내가 기대한 것보다 약한 이제 EPSP나 이제 파이어가 발생하게 되면은 LTD, 그리고 내가 기대한 거 이상의 LTP가 이제 코인시던스가 발생하게 되면은 이제 LTP가 발생을 한다. 그런 결론이 될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뉴런들이 이런 푸화성 분포를 따른다라는 건 사실 말이 안 되긴 해요.
근데 이제 거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어느 정도 이제 작용을 하긴 하니까 실제 확률이라기보다는 그 P가 저희가 생각하는 그 뉴런 모델의 근사적인 모델 혹은 정말 좀 비하적이긴 하지만 그냥 단순히 저희의 믿음이라고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LIF 모델에서 잘 작동했다. 특히 이제 좀 노이즈를 넣어주고 했을 때 더 잘 작동을 했던 거를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RMAX의 관점에서 저희가 해배 법칙을 유도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해배 법칙, LTD를 포함한 해배 법칙 외에도 저희가 이 STDP를 또 구현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또 방법론도 있는데 이렇게 그림에서 뭐 STDP 외에도 뭐 TD STDP, 뭐 템포럴 디퍼런스라는 거거든요. 좀 더 이제 다른 강화학습 기법인데 뭐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플래시 그레디언트에서 필수적인 요 P라는 함수가 사실 정확하게 정의가 되기 힘들고요. 그래서 이 STTP까지 고려를 하면은 저희가 이제 뭐 해배 법칙만 고려를 하면 정확한 그 뉴런 파이어의 타이밍을 알 필요는 없었기 때문에 문제 없었는데 STTP는 필연적으로 뉴런의 파이어 타이밍을 정확하게 모델링을 해야 되고 좀 어려운 난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RMAX처럼 그렇게 예쁘게 수학적으로 저희가 유도를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여기서 얻어가야 될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인 리워드를 그냥 곱해준다. 기존의 학습률에다 리워드를 곱해준다. 멀티플리커티브 하다. 라는 거를 활용해가지고 이제 리워드를 곱해줘가지고 모듈레이션을 해줘서 이제 STDP를 구현하기도 하는데 사실 조금 미묘한 점이 있죠. 이제 음의 리워드라든가 그런 경우에 있어가지고 STDP를 정말 그냥 반전시키기만 잘 됐냐 그런 문제가 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좀 바이어스를 좀 추가를 해가지고 조금 조작을 가하긴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멀티플리카티브 하다라는 게 맞고요. 다만 RMAX처럼 이렇게 이론적으로 뭔가를 유도해낼 수는 없다. 그냥 정말로 그냥 STDP 그냥 함수 학습 룰에다가 그냥 리워드 R만 곱해 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강화학습까지 모든 이론을 마쳤고